자, 국회 정상화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 보시는 순간에 속보 자막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현 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이렇게 됩니다. 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어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기수로 따지면 23기죠. 예, 지금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18기. 18기에서 23기로 무려 5개 5기수가 지금 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 다른 그 물망에 올랐던 그 후보들이 19기 전부 19기들. 예, 20기도 봉우, 있었고. 김호수. 예. 전부 다 이금로 다 19기였죠. 예, 19기, 20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3기는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윤석열 그 지명자의 경우에는 좀 코드 수사가 있었다라는 평도 있기 때문에 파격과 더불어서 지금 뭐 공수처니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계속 독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지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파격이다. 뭐 이런 그 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한 19기 정도에서 그것도 고검장, 서울 고검, 그러니까 이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또 검찰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윤석열 지검장처럼 이 단기간 내에 초고속 승진을 해서 검찰총장까지 간 예는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례가 없죠.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도 파격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파격이었는데. 예, 근데 검찰총장까지 지금 5기수를 뛰어넘고 한 4기수를 뛰어넘고 지명이 됐는데 이것이 훗날 어떻게 평가받을지 좀 뭐 훗날보다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첨예하게 더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그건 뭐 정치적 공방은 뭐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두 가지 가지고 궁금해지는데 첫째, 현실적인 문제. 23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에 남아있는 현직 고위층들 있잖아요. 검찰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후배가 되면은 다 옷을 벗는 관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가 곧 그 취임 기수가 되는 임명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로 첫 출발을 할 때가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법연수 기수가 18기라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검사가 된 거고 그러니까 검사 1년차, 2년차라 하면은 검사 한 4년차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나이를 떠나서 윤석열 현 지명자의 경우에는 조금 시험이 늦게 돼서 다른 사람보다 나이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조직도 이게 검사 동일체라 그래서 모든 검사들이 이제 한 몸인 거죠. 저기는 그래 군대하고는 또 다르지만 그래도 기수 문화가 그래도 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23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사이에 19기, 20, 21기, 22기들은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총평인데 또 일부는 검찰은 그렇게 뭐 기수 문화가 군대처럼 센 거는 아니라서 뭐 그렇게 기수별로 다 옷을 벗는 일은 이번에는 다 그렇게 싹 다 옷 벗고 나갈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있군요. 예, 그리고 또 파격 인사기 때문에 차차기가 되겠죠. 차차기 검찰총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자, 어찌됐든 이 시점에서 검찰총장에서 윤석열 체제로 검찰은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임기가 2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년이잖아요. 검찰총장 임기가 2년 후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랑 있습니다. 재임 기간입니다. 그래서 차차기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자, 파격이냐 안정이냐 중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을 선택을 했다. 적폐 수사는 끝까지 간다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 같은 건 뭐 강력하게 읽히는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예상이 되긴 하겠군요. 예, 그리고 뭐 공수처에 대한 그 신임 지명자의 태도 입장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는 받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못 받겠다. 검찰 조직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이제 지명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큰 관심 포인트니까 좀 잘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청문회 이제 해야 될 텐데
국회가 열려야 청문회를 할 거 아니에요. 국회 정상화 협상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어제 주말까지 원내 교섭단체 세 곳에 그러니까 민주당, 그다음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의사 일정을 협의를 좀 안 됐습니다. 결론은 무산입니다. 무산? 이제 그런데 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예. 뭐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국회를 열자 쪽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주당도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의견을 본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뭐가 제일 문제냐?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니 민주당에서 추경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경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 주장이 맞다면 경제가 왜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경제청문회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청문회 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예.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 경제청문회를 상임위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예요? 뭐 구체적인 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안 나왔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죠. 뭐 추경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금 바로 투입해야 된다. 몇 조나 넘는 몇십 조나 되는 추경이죠. 저기 한 자릿수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청문회를 민주당 입장에선 받기 어렵죠. 이게 이제 실정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받기 거죠.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오신환 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좀 통 크게 받아라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청문회를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예결위 차원에서의 경제 실정을 질타를 할 건지 알아볼 건지 그거는 형식의 문제 뭐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하튼 오신환 대표 입장은 양쪽을 다 조율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런 중재안을 내기도 했지만 그 양당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도 뭐 오늘 의총 열어서 국회 들어갈 거지 말 거지 뭐 결정한다며요. 근데 이제 그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국회를 들어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나 좀 강경파가 좀 세죠 목소리는. 그런데 지금 여론이 만만치는 않아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네. 뭐 막말 때문이냐 막말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국회가 열려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본분은 지켜야 된다는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뭐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저렇게 바깥으로 겉돌기만 해는 국민들 여론이 지금 이제 간단치가 않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선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국회 정상화도 정상화지만 한국당 내부적으로 보면은 결국 홍문정 의원 탈당했네요. 지금 탈당계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탈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뭐 선언했으니까 탈당한 거죠. 했죠. 뭐 서류가 도착했는지 안 했느냐 뭐 그건 뭐 별개의 문제인 거고. 예. 근데 뭐 사실상 탈당이죠. 뭐 선언을 했으니까. 자, 좋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태극기 부대로 갔는데 그러면 조원진 의원 다 애국당으로 간 건가요? 예,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지금 애국당의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 신공화당을 만들겠다는 이름을 거예요. 바꾸겠대요. 예, 신공화당을 창당을 한다라는 이름은 거예요. 신공화당이지만 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친박근혜당, 친박신당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근데 저 얘기가 올해 2월 달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등장을 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기억나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전원인 것처럼 전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의도에서 이제 카더라라고 돈 얘기가 친박 신당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가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수희 변호사님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잘 알고 의원들 좀 이렇게 좀 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홍문정 의원은 대한애국당이 됐든 신공화당이 됐든 신박신당으로 한국당에서 40-50명 등이 집단 탈당할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너무 많아서 뭐 번호표를 줘야 한다는 너무 그 많아서 취지로. 뭐 줄 서서 지금 번호표 예. 줄 형편이라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 그래요? 내부 분위기가? 어제 집회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진위가 확인이 안 되죠 지금. 뭐 누구 접견을 유영아 변호사만 접견을 하고 있다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당 내부의 그 큰 줄기는 내년에 번호가 갈려져서 한마디로 보수가 분열돼 가지고는 필패.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40명, 50명 지금 따라 나가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이고 네. 그리고 홍문종 의원 개인이 뭐 그렇게 뭐 친박 좌장이라든가 뭐 친박계 의원들의 정신적 지주라든가 큰형님으로 따르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 아하, 면에서 예. 뭐 4, 50명 얘기는 너무 과하신 것 같고 예. 실제 공천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그게 때 핵심이죠. 예, 내년 뭐 한 예. 2월이나 1월에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시대의 그 분위기가 또 어떨지 당시에 그래서 뭐 큰 그 이전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라고 했던 2008년 예. 그때 친박 연대 같은 큰 영향은 끼치기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초박빙 지역에서의 선거구에서는 영향은 미칠 수 영향을 있겠다.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하, 선거가 되면은 표는 쪼개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좀 줄었겠네요. 지금 113명에서 그러니까 탈당계를 지금 안 냈다면 여전히 예, 한국당 소속이지만 그다음에 뭐 탈당계를 의원직 상실한 분들도 또 최근에 두 분 계시고. 예. 뭐 그러니까 지금 110명 정도 되는 건데. 그러네요. 예. 숫자가 많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줄게 됐다. 자, 자유한국당의 이 분열 상황 계속 또 이제 관전 포인트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분 좋은 얘기로 좀 마무리 좀 해보죠. 예. 축구. 예, 오늘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년들. 예. 야, 아깝기는 해요. 예. 근데 시청률이 30% 나왔어요, 그 새벽에. 예. 뭐 대단한 거죠. 저도 전반전까지 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다시 들어갔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 눈에 좀 보였죠. 뭐 하지만 아쉬웠지만 그래도 준우승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이전에 여자 축구가 우승을 해봤고요. 그리고 남자 축구로는 지금 피파 주간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겁니다. 네. 기죽지 않고 열심히 잘 싸워준 거에 대해서 오늘 그 아침에 입국을 했어요. 폴란드에서. 그런데 막 취재진도 대단했어요. 또 어떤 이제 어떤 저 시민은 가서 이강인 선수한테 막 사인 받고 이런 모습이 보이던데 다른 거보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쩜 그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말들 잘하고 표정 밝고 즐길 줄 알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영하고 다 박수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예뻐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카퍼레이드 안 하기로 결정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그거는 저 80년대나 하던 그거. 근데 뭐 카퍼레이드 했다 그래서 탓할 분은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럴까요? 근데 그 다른 거보다 좋은 선수들이 이제 자라서 우리가 또 4강밖에 못 가봤잖아요. 밖에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 성인 월드컵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 친구들이 이제 몇 년 지나면 성인 월드컵에서 이제 주축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분은 그런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자란 건 아니고 외국에 일찍이 나가면서 아마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좀 기량을 닦았나 봐요. 그런 것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국내 축구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자, 어찌됐든 단순 축구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목소리가 됐고 국민들한테 행복감을 줬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우리 축구가 계속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그 변호사시니까 그거 좀 여쭤봐야 되겠다. 왜 홍콩이 저 난리예요? 저 홍콩 여행 가시는 분들 다 취소하고 막 그럴 정도라는데 이게 이제 무슨 법이 문제가 됐던데?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송환법인데요. 이 얘기는 이제 그 홍콩이 지금 중국하고 특별 행정구로 해서 좀 중국 본토하고는 좀 다른 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사법 중국한테 체제도 넘어는 다릅니다. 갔지만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저 영국의 조차지로 있을 때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저 지금 그 홍콩에서 행정부,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친중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중국 본토의 입김들이 세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 언론에 대해서 이제 그 조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100 몇십만 명이 나오면은 홍콩 전체 인구의 한 7분의 1이랍니다. 7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 시위가. 그런데 6월이 되면서 아주 그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범죄인 인도 송환법이 이제 보류가 됐는데 저게 람이라고 하는 행정장관인데 친중파 그 장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 뭐냐면 한마디로 홍콩의 범죄자를 그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본토의 인권이 우선은 신뢰가 홍콩 시민들 거고. 입장에서는 저게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거 정치범들, 그쵸.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냥 중국 본토로 보내놓으면 죽음을 의미하니까. 또 하나는 홍콩 내에서 기업이나 사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허브로서 홍콩 경제가 큰 건데 그 홍콩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보류하지 말고 철폐라고 요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철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보류라고 되어 있지만 입법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예요. 국회가 내년에 이제 임기가 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 법은 다시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철폐랑 다름이 없다라고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에 여전히 어떤 반체제 문건이 나오거나 서적이 출간되는 거는 막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저 법은 계속 중국 본토에서는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홍콩 사람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러네요. 예, 거기 집회한 공연했던 가수가 이것이 이제 한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다음에 촛불 혁명에 나왔던 노래다라고 하면서 광둥어하고 그 한국어로 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촛불 시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좀 가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근데 저것도 검은 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저건 우산 시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홍콩의 이 미묘한 갈등도 우리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님.